해로동열과 헌신의 사랑. 아름다운 언약을 뜻하는 말 가운데 해로동열만큼 강렬한 상징성을 지닌 표현은 드물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함께 늙어가고 죽어서는 한 무덤에 묻힌다는 뜻이다. 겉보기에는 단순히 부부가 생사를 함께한다는 의미 같지만 그 이면에는 상대방과 기쁨은 물론 고통까지도 온전히 나누고자 하는 각오와 의지가 깃들어 있다. 이러한 굳은 맹세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발현되었는지 살펴보면 인류가 추구하는 궁극의 사랑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진지한 통찰을 얻게 된다. 해로동혈은 중국 고전에서 시작된 표현으로 알려져 있다. 해로는 함께 늙어간다. 동혈은 죽어 한 무덤을 쓴다는 뜻이다. 예나 지금이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과 함께 모든 생애를 마감하고 싶다는 소망은 변함없이 이어져 왔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결혼이나 부부의 연을 맺을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관계를 희망하는 것은 인간 본능에 가까운 로망이었다. 중국 고사나 문학작품에서는 해로백년이나 백년해로 등 유사한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이 말들은 결혼식 축사나 예식 때 기조를 상징하는 문구로서도 의리를 지키는 부부의 숭고한 사랑을 찬미하는 수사로도 활용되었다. 미국 대통령을 역임한 로널드 레이건은 퇴임 후 평범한 노년을 누리다가 어느 날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 점차 기억을 잃어갔다. 그는 오래된 친구의 얼굴은커녕 자신의 자녀조차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병이 악화되었다. 그런 레이건이지만 아내 낸시 레이건만은 유독 확실하게 알아보았다. 그가 기억에 매달려 있던 마지막 끈은 바로 아내에 대한 사랑이었던 셈이다. 특히 알려진 일화 중에 레이건이 어느 날 수영장 바닥에 쌓인 낙엽을 갈퀴로 긁어모으며 콧노래를 부르던 장면이 있다. 이는 젊은 시절 레이건이 씨와 함께 집안을 돌보며 행복해하던 추억에서 비롯된 무의식적 행동이었다. 그 모습을 본 낸시 여사는 눈물을 훔치며 남편의 행복한 기억을 지켜주고자 밤마다 수영장에 낙엽을 다시 가져다 뿌렸다. 다음 날 아침 낸시는 일부러 여보, 수영장에 낙엽이 또 가득 쌓였어요. 어떻게 치워야 하나요? 라며 남편에게 부탁했다. 그러면 레이건은 기쁜 마음으로 다시 수영장에 나가 낙엽을 치우는 것이다. 남편이 자존감을 잃지 않고 행복해할 순간을 만들어주려는 렌시의 이 헌신은 바로 살아서도 죽어서도 함께한다는 해로동혈의 정신을 현재로 끌어온 훌륭한 사례다. 몸과 마음이 망가진 레이건을 보살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지만 렌시는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이 있다면 좋다고 말하며 남편에게 따뜻한 위안을 건넸다. 결국 레이건이 완전히 기억을 잃는 순간마저 그의 곁에는 늘 낸시가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현대판 해로동혈의 한 모습이 아닐까. 중국 고전에는 해로동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부의 이야기가 숱하게 전해진다. 그중 하나가 맹광과 양홍의 일화이다. 이 부부는 후한시대의 인물로 양홍은 황문의 뜻을 두고 청빈한 삶을 지향했다. 반면 맹광은 본래 부잣집 딸이었는데 높은 지위나 재물을 가진 사대부와 결혼하라는 집안의 권유를 뿌리치고 양홍의 인품을 흠모하여 결혼에 이른다. 결혼 후 맹광은 양홍이 처한 빈곤한 현실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남편을 존경하며 극진히 모셨다. 맹광이 술을 따라줄 때마다 그녀가 잔을 높이 들어 남편 앞에 바치는 모습에서 들어 올릴 광, 잔광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맹광은 남편을 극진히 공경했다. 이들 부부는 세간의 유혹이나 비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서로를 지탱하며 살아갔다. 결국 이들의 삶은 부부가 함께 늙어가며 죽어서도 한 무덤에 묻혔다는 전설로 마무리된다. 이는 후세에 이르러 이상적 부부의 표상으로 널리 전해지게 되었다. 이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해로동혈은 단지 같은 지붕 아래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가난도 역경도 함께 이겨내며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관계를 의미한다. 맹광과 양홍은 삶의 목적과 가치를 공유했고 그렇게 마음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궁극적 사랑의 본질 상대를 나 자신처럼 여기며 동고동락하는 마음을 보여주었다. 한국에서도 부부의 끈끈한 인연을 나타내는 이야기는 많다. 그중 연호랑과 새우녀 설화는 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옛 이야기다. 둘은 부부였는데 어느 날 연호랑이 바닷가에서 해초를 따다가 일본으로 떠밀려 가게 되었다. 새우녀는 남편을 찾아 같은 바닷가에 갔다가 자신도 파도에 휩쓸려 일본 땅에 이르게 된다. 부부는 서로를 찾기 위해 헤매다가 결국 재회에 성공했다. 이야기에 따르면 그들이 일본에 도착하자 해와 달이 사라져버린 신라에는 어둠이 드리웠다고 한다. 신라는 사신을 보내 부부에게 해와 달을 돌려달라고 요청했고 연호랑과 새우녀가 하늘에 기도하자 곧 다시 해와 달이 돌아왔다고 전해진다. 이 전설은 민간 신앙과도 연관되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중심에 놓인 메시지는 부부의 인연과 협력이 신성하게까지 여겨졌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는 해난 사고에 휘말려 낯선 땅에 간 부부가 끝까지 서로를 찾는 그 의지는 분명 오늘날의 해로동혈 정신과 맞닿아 있다. 설화의 과장된 표현 너머로도 상대를 잃는 것이 곧 세상의 빛을 잃는 것과 같다는 깊은 의미를 새길 수 있다.
해로동혈은 말 그대로 부부관계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지만 인생의 동반자라는 개념을 확장해보면 혈연, 우정, 사제 간의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부부는 같은 집에서 일생을 보내고 노년에 이르러 함께 늙어가며 마지막 순간조차 같이 맞이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도 나이가 들어 치매나 불치병에 걸린 배우자를 끝까지 돌보는 모습을 종종 접하게 된다. 이는 단지 남편이나 아내이기에 하는 의무감만이 아니라 해로동혈을 향한 깊은 사랑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죽어서도 한 무덤에 묻히고 싶다는 소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부부가 합작료를 꾸며 삶과 죽음을 함께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이나 임종에 가까운 순간에 당신 곁을 떠날 수 없다는 약속을 하는 모습에서 해로동혈의 상징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로동혈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과연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얼마나 깊이 동고동락하고 있는가? 살아서도 죽어서도 함께하고 싶을 만큼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중국 고전의 맹건과 양홍, 신라설화의 연원, 세우녀, 그리고 현대의 로널드 레이건 부부까지 각 시대와 배경은 다르지만 이들이 보여준 참된 사랑과 동행의 의미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상대방의 곁을 지키고 상대방의 기쁨과 고통을 내 것처럼 공유하려는 태도이다. 레이건이 수영장에 낙엽을 치우는 순간에 느꼈던 작은 행복을 위해 렌시가 밤새 낙엽을 다시 깔아놓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듯이 해로동혈의 사랑은 때로는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 깃들어 있다. 서로를 챙기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힘이 닿는 한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노력이 모여서 한평생을 바쳐도 아쉽지 않을 함께 늙어가는 기쁨을 만들어낸다. 결국 해로동혈은 단순히 낭만적 희망이나 비현실적 언약이 아니다. 병으로 인해, 세월로 인해 서로가 어쩔 수 없이 변해가더라도 그 변화 속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모습이 곧 해로동혈의 정수다. 살아서는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죽어서도 한 무덤에 묻힐 만큼 서로에게 충실한 마음. 그 마음을 지닌다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가서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서로를 떠나지 않는다는 해로동혈이라는 문구가 더할 나위 없이 자연스럽고 어울리는 결말로 다가올 것이다. 사랑하다가 파멸할지라도 미스터 선샤인. 사랑의 꿈에 젖어 살다가 그 환상 속에 기꺼이 파멸한 고귀하고 위대한 한 남자의 이야기. 그렇다면 그토록 어리석은 남자 유진초이가 왜 고귀하고 위대한 남자일까? 조선의 김일성은 이렇게 유진초이를 회상한다. 그에게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탁월한 능력과 낭만적인 준비성이 있었노라고. 그는 그렇게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사랑에 실패했지만 다시 사랑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그가 위대한 이유이다. 유진초이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미스터 선샤인을 3번 이상 본 사람이면 누구든 나와 친구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순수했던 한 남자는 사랑으로 파멸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에 학살당한다. 불꽃의 삶을 택한 그대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내게는 소풍 같았소. 이 슬픈 비극은 먼저 현실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형태로 그 앞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코 맺어질 수 없는 조선의 양반 여자를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을 단 한 번도 놓지 않았던 유진초이. 과연 고혜 씨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었을까? 그러나 사랑받을 가치라는 것. 그것은 오직 사랑하는 이가 결정하는 것이다. 사랑해달라고 말한 적 없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그 사람이 날 아프게 해도, 그 사람이 날 슬프게 해도, 그 사람이 많은 결점을 지녔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세상 사람 모두가 안 어울린다고 말해도, 세상 사람 모두가 제발 그만두라고 해도, 상대방조차 제발 날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그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사랑이니까. 바람 부는 골목을 걸으면 그 길 한 모퉁이에서 문득 바보 같은 사랑을 한, 그러나 진정한 사랑을 할 줄 알았던 고귀하고 위대한 남자가 말을 걸어올지도 모른다. 당신은 파멸이 두렵지 않은 불꽃의 사랑을 하고 있느냐고? 2018년 방영된 TVN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은 격동의 구한말을 배경으로 노비 출신 미국 해병대 장교 유진초이와 조선의 정신적 지주 고혜신의 사랑과 독립운동을 그린 대서사극입니다. 김은숙 작가 특유의 서정적인 대사와 화려한 영상미, 배우들의 열연이 어우러져 시청자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로맨스 드라마를 넘어 역사적 사실과 허구를 엮어낸 흥미로운 서사는 깊이 있는 해석을 요구합니다. 여기서는 미스터 션샤인의 다양한 측면을 분석하고 그 안에 담긴 의미와 메시지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미스터 션샤인은 신미양요 1871년부터 의병 활동이 활발했던 1900년대 초까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합니다. 조선이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 맞서 자주독립을 위해 투쟁하던 시기였죠. 드라마는 실존 인물과 허구의 인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역사적 사실에 드라마적 상상력을 더했습니다. 고종,
이완용, 김옥균 등 실존 인물은 당시 시대 상황과 인물들의 갈등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진초이, 고해신, 구동매, 구도희나, 김희성 등 허구의 인물들은 각자의 신념과 사랑을 지키기 위해 고뇌하고 투쟁하는 모습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드라마의 매력은 각 캐릭터의 개성과 그들이 맺는 관계의 역동성에 있습니다. 노비 출신이지만 미국 해병대 장교로 성장한 유진초이는 조선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조선의 정신적 지주 고해신은 강인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지닌 매력적인 여성입니다. 친일파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조선을 사랑하는 구동매는 사랑과 신념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호텔 글로리 사장 구도희나는 화려함 속에 슬픔을 감춘 인물입니다. 룸펜처럼 보이지만 따뜻한 마음을 지닌 김희성은 극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들 외에도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여 각자의 이야기를 펼쳐나가며 극의 풍성함을 더합니다. 미스터 션샤인은 단순한 로맨스 드라마가 아닙니다. 유진초이와 고해신의 사랑은 시대적 아픔과 개인적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배경과 가치관을 지녔지만 조선의 독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갑니다. 이들의 사랑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조선의 미래를 위한 희생과 헌신으로 승화됩니다. 구동매와 구도희나 역시 사랑과 신념 사이에서 갈등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사랑과 투쟁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미스터 션샤인은 뛰어난 연출과 아름다운 영상미로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응복 감독은 섬세한 연출력으로 인물들의 감정선을 탁월하게 표현했습니다. 특히 롱테이크 기법을 활용하여 긴장감 넘치는 장면들을 연출하고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화려한 의상을 통해 시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김은숙 작가의 서정적인 대사는 인물들의 감정을 더욱 깊이 있게 전달하며 극의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미스터 션샤인은 단순한 드라마를 넘어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드라마 속 배경이 되었던 안동, 논산, 합천 등은 관광 명소로 떠올랐고 의병 활동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졌습니다. 또한 드라마는 젊은 세대에게 역사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미스터 션샤인은 격동의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드라마는 끝났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미스터 션샤인은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은 누구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